모든 시민은 각자 사회적 처지와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 따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다른 목소리들이 경합하고 동시에 조화로운 사회, 다르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르게 생각하라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창조 경제일 수도 있고 인문학적 소양일 수도 있고 지적인 대화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다르게 생각하기가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정한 의미는 언어, 사유의 힘이 중대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윤리와 언어뿐이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자기 언어를 갖지 않으면 존재 양식을 잃는 시대라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돈이나 물리력이 없다. 절대 다수인 사회적 약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윤리와 언어뿐이다.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여성주의는 이 과정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성주의 윤리학과 정치학이 모델로 하는 메타 젠더이다. 단언컨대 여성주의를 모르고 알,을 말할 수 없다. 인류의 반의 경험을 제외하고 어떻게 인간과 사회를 논하겠는가. 네, 오늘은 정의진의 낯선 시선, 메타젠더로 본 세상의 머릿말에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을 모르고 어떻게 인간과 사회를 논할 수 있냐고 묻는 저자의 물음에 우리 사회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2주의 안사는 경기 여성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또 안산의 상록구죠. 네, 상록구의 페미니스트 책방 팸을 운영하고 있는 쌍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와서 모시겠습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 해변에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어쩌나 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목표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맙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이하 교수님으로 모신 쌍둥님께서 추천하신 곡인데요. 이 곡이 아주 인기가 많나 봐요. 네, 궁금하시죠? 쌍드는 또 누구야? 이러면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 정혜시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저는 지금 경기 여성연대라고 하는 경기도 여성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안산 사동에 있는 네. 페미니스트 북카페 팸에서 네네. 책방지기 중에 1인으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쌍드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별명이죠. 네. 예전에 네. 별명을 하나 지어야 될 때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뭘로 지을까 네. 고민 잠깐 하다가 네. 흔하지 않은 별명으로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원래 네. 보기와는 다르게 네. 되게 클래식 음악 좀 좋아하는 네. 사람입니다. 네. 쇼팽 네. 쇼팽 한때 쇼팽 좀 좋아해가지고 네. 쇼팽과 또 잠깐 연인이었던. 연인이었던 예 프랑스의 그 조르주 상드의 네. 상드 네. 이름을 따가지고 네. 예, 상드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 흔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 이름. 부끄러워요. 괜히 그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너무 유명 인사였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마음에 들어요. 네. 뭐 조르주 상드는 거의 뭐 여장부라 할 수 있죠. 네, 네. 마음에 듭니다. 근데 네. 그 상드라는 이름이 사실은 네. 네. 남성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깝죠. 네. 그 예전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았잖아요. 자기의 본명으로 활동하면은 그러니까. 인정해주지 않는 그 차별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작가로 활동하거나 뭐 그러니까요. 뭔가 기자로서 뭐 글이라도 한 줄 쓰려 그러면 오빠 이름을 빌리든 그렇죠. 뭐 남편 이름을 빌리든 뭐 이렇게 했어야 했던 네, 유럽의 참 암울한 시대에 그 이름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여성주의 책 조금 읽어봤다, 나 페미니스트 책 읽어봤다 그러면 거의 개론소에 바로 등장하는 우리 조르주 상드의 그 쌍드. 네, 그래서 활동하시는 것도 여성주의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쌍드님한테 뭐 이렇게 꼬치꼬치 뭘 캐물은 적이 없어가지고 네. 마치 뭐 서로 다 잘 알고 있는 양 지금 지내고 있지만 맞아요. 예. 사실 그렇게 잘 알진 잘 않죠. 알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네. 친한 건 맞나요? 네. 안 친한가요? 우리 너무 일로 만난 사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어느새 보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활동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건지 회의 자리에서만 만나서 그런 건지 간담회 자리에서만 만나서 그런 건지 사생활을 캐는 걸 어느새 중단했더라고요. 사생활을 묻는 게 사실 예의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실례죠. 네. 그래서 제가 저랑 이주인권 활동한 오래된 싱글 남성이 싱글인지도 모르는 채 지내왔고, 네. 근데 나이도 모른 채 지내왔는데, 싱글로 오래 나이 됐다며 옆에서 뭐 이렇게 누구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왜요? 이렇게. 어느새 내 모습이 그렇고, 누군가, 나는 그 사람을 20년 가까이 알았던 것 같은데, 누구는 그렇게 안 알았는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몰라요. 그래서 난 묻지를 않아. 이렇게. 뭐 알려주면 자연스럽게 내 눈에 그쵸. 띄면 자연스럽게 아는 거지 뭐 사실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쌍드님하고 연루된 일이 이제 저를 뭐 강사로 부른다던가 아니면 제가 책방에 책을 사러 간다던가 그래서 뭐 같은 공동의 주제가 생겼을 때 이제 수다 떨면서 얘기하지 우리가 뭐 개인적인 걸 막 꼬치꼬치 얘기했던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만나서 했던 얘기들 중에 제가 제법 알게 된 사실은 거의 다 공적인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시기도 했고 제가 듣고 싶은 게 이제 그런 상드님의 활동이 한편 내심 부럽기도 하면서 걱정되기도 하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러운 것은 지역에서 엄청 열심히 뛰는구나. 근데 얼마나 인정받으면 온갖 일에 다 불려다닐까라는 이게 부러움이고 걱정은 늘 체력의 한계가
이제 있으니까 아유 또 고생하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은 좀 있고 근데 모든 활동가들이 짊어진 상황이잖아요. 저보고 말줄이라 했는데 또 오늘 역시나 제가 말이 많네요. 아니 칭찬을 듣는 것 같아서 좋아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경기 여성연대부터 우리 얘기 시작할까요? 네. 네. 저 궁금하시죠? 네. 너무 도대체 궁금해요. 뭐 하는 데냐 거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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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들어가서 알았어요. 네. 사실 제가 네. 페미니스트라고는 하지만 네. 여성단체에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경기 여성연대가. 네. 네. 그전에는 노동 관련된 일을 교육 단체에서 있었고 네. 아니면 뭐 노동 쪽에 그런 단체에 있다가 네네. 예, 여성 단체는 처음인데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참 즐겁게 네. 일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간 지는 4년 차이고요. 네. 네. 경기 여성연대는 경기 지역에 이제 뭐 여성들의 인권 양상, 뭐 민주적 지역 민주사회 실현 뭐 이런 네. 모토로 네네. 예, 만들어진 곳이고 네. 1997년에 네네.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네. 97년에 만들어졌는데 그거 만들어지기 전에 지역에서 안양에 있는 지역에서 네. 안양 지역에서 가정 폭력으로 네. 남편을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 여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여성 연대체가? 단체들 아. 이렇게 구성이 됐고 아. 그 구성된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경기 여성연대라고 하는 지역의 자생적인 네네네. 단체가 만들어진 거죠. 아. 그래서 그 단체가 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체가 꾸려질 때는 항상 이제 첫 출발은 사건으로 인해서 네. 예, 시작이 됐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네. 사건이 해결이 됐으나 그와 유사한 여성의 문제들이 계속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여전히 그렇겠죠. 싸워야 할 여성의 권리 문제가 그러- 남아 있어서 그렇죠. 예. 예, 여전히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그쵸. 젠더 폭력의 문제는 네. 계속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네. 온라인에서의 폭력도 굉장히 많아지고 네, 증가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뭐 사라지기 어려울 것 같네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세대가 바뀌면 더 나아진 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초식남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여성에게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활동가 남성들로부터는 발견을 해요. 네. 와 역시 달라졌어. 근데 온라인으로 딱 들어가면 이 댓글이 가능한가? 이런 영상 컨텐츠가 가능한가? 이런 게임을 만든다고 하고 놀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 또 한 축은 극단적으로 더 나빠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이 변화된 남성들과 변화되지 못한 남성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적으로 제도가 변해서 남성들의 매너가 좋아진 것 같은데 개인의 사생활 공간 또는 익명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좀 달라지고 맞아요. 집단으로 뭉쳤을 때 좀 달라진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온라인상에서 그렇고 가정폭력도 그렇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스토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처벌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여성들에게만 계속 사건 사고로 뭐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일 땐 살해, 가벼울 때는 희롱부터 이렇게 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근데 희롱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성적 괴롭힘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경기 여성연대에서 활동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용어 정리를? 용어 정리요? 네, 희롱보다는 성적 괴롭힘이 낫겠나요? 성적 괴롭힘. 네. 희롱을 쓰면 약간 괴롭힌다는 게 흐려진다고 그쵸. 느끼시는 것 같아요. 희롱이라는 네, 가볍게 단어가 여겨진다. 근데 여성들은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성적 괴롭힘 이게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뭐 그러니까 세대, 네. 뭐 세대를 넘어서 그리고 맞아요. 성별을 넘어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사실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성주의 마인드에서 보니까 항상 여성이 약자였던 경험들에 의해서 여성의 얘기를 사례가 더 많으니까 하게 되지만 사실은 권력의 문제죠. 그렇죠. 예.
여성이 상사일 때, 네. 또 여성이 더 많은 재력과 파워를 갖고 있을 때 이제 또 남성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여성의 숫자가 더 많을 때 네. 또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그렇죠. 근데 경기 여성연대 지난 작년이었나요? 그 왜 사무국장이 연대가 이제 그 경기 여성 네트워크에서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좀 활동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 네. 그거 하기 전에 저희 단체 소개 더 하려고 네, 그랬는데 네, 더 하십시오. 아니, 네, 많이 할 건 아닌데요. 네, 더 그래서 하세요. 저희 네. 단체에는 회원 단체들이 주로 이제 네. 있는데 네. 뭐 이렇게 기지촌 여성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고 네.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지역에 있는 여성 그 단체 그리고 이주 여성 인권 단체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맞네요. 네, 그리고 일부 이제 개인 회원들이 조금 있고요. 네네네. 네, 그런 곳이고 지금 정혜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경기 여성 네트워크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경기 여성 네트워크는 경기도의 여성 단체들이 네. 저희 말고 세 네. 개의 단체가 더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진보 보수 뭐 네. 다 아우르는 네네네. 네트워크로 네네. 경기 여성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데 네트워크는 2010년에 처음 만들었고요. 네네. 이게 여성 경기도에서 변화돼야 될 바뀌어야 할 네. 여성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예, 그거를 뭐 어떤 사건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어떤 극단적인 사건이라든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네. 예, 요구하는 네네. 이런 게 아니라 네. 근본적인 문제가 바뀔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해야 된다. 네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고 네. 그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 네트워크는 4개의 여성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간사 단체를 해요. 네네. 그래서 네 개의 작년- 단체는 혹시 이름을 어디냐면 사단법인 경기도 여성단체 협의회. 네. 예. 그리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네. 웬만한 여성 그 단체들. 조직들 있잖아요. 네. 다 들어와 있으니까. 네, 뭐 부녀회 같은 이런 네네네. 그런 데가 아주 오랜 네. 시간 있었던 네네. 거기가 이제 협의회고 네. 그 다음은 저희 이제 경기 여성연대 네. 그리고 경기 여성단체 연합 네. 그리고 경기 자주여성연대 이렇게 네.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올해는 경기 자주여성연대가 음. 간사 단체를 맡았어요. 저희가 1년마다 네. 맡고 있어서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1월 한 달 지나갔는데 네. 예, 벌써 일이 터졌죠. 예, 뭐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네. 그 1월 27일에 네. 경기도 의회에 네. 그 의회에는 그 상임위원회들이 쭉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상임위원회 중에 경기 그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가 네. 있는데요. 네. 줄여서 저희는 이제 여가교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거기에 부위원장이기도 하고 네. 올해 처음 이제 초선 의원인 네. 서성란 의원이 네. 경기도는 성평등 조례 아직 조례명이 바뀌진 않았어요. 네, 네, 네. 성평등 조례가 있는데 그 성평등 조례명을 네. 바꾸는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네, 네. 바꾸는 네.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개정안에 대해서 네. 의견을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네. 기간이 오늘까지거든요. 오늘이라 하면 저희가 녹음 날짜여가지고. 네, 2월 2일이요. 네. 그러네요. 아쉽네요. 아쉬워요. 이게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2월 2일까지여서 네. 그 전에 저희가 경기여성 네트워크와 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 다 모아서 입장문을 네네. 예, 어제 냈고요. 네. 그래서 그 입장문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좀 있었고 네네. 오늘 지나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여가교위에서 네네. 이거를 안건으로 상정할지 네. 말지 이런 네. 결정이 좀 날 거예요. 좀 그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야 이제 주저할 텐데. 네네. 그죠? 네네. 좀 보도자료 내용을 좀 네. 읽어봐 주셔도 전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좀 되게 길긴 한데 네. 네. 사실 이게 개정에 관한 거는 양성평등으로 개정 용어의 네. 문제로 접근한 건데요. 네. 이 용어라는 게 이제 네. 서성란 의원이 어떤 의원이냐면 의왕의 네. 목사님이십니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성평등 용어의 이 성평등의 개념에는 네. 여성 남성 이외에 네. 다른 네. 성소수자가 성소수자가 다 포함됐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런- 개정의 목적이 성소수자 배제의 목적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남의 이제- 인권을 그렇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성평등이라고 할 때 네. 양성평등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예. 그리고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해왔지만 그렇죠. 예. 항상 이게 어떤 수적인 문제, 동등한 수적인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 외에는 사실 변화된 게 없잖아요. 내적인 그렇죠. 걸 네. 내용적인 면에서는. 네.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도 뭐 다 성평등이라는 말을 용어를 쓰고 사용하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굳이 이렇게 시대를 좀 역행하는 음. 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한 네. 3가지 정도 요구안이 있나요? 예, 네. 읽어주세요. 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성평등이란 성별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현행 조례에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네. 내용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누적된 성별 역할 위계는 네. 필연적으로 전 사회적인 역할과 권리에 대해 기울기를 가져왔다. 네. 이렇게 누적된 차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힘든 사회임을 인지하게 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 온 네. 것이다라는 거죠. 네. 이게 꼭 여성이 힘듦, 여성의 차별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그렇죠. 거고요. 네. 세 번째는 현행 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명칭은 이런 성평등 정책 방향을 담아내고자 하는 네. 그야말로 기본조례에 불과한 것이고 네. 그럼에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 정책의 퇴행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선진적이고 진전된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 성평등이라는 조례 개정 그 조례명이 네. 예, 이런 이야기 3가지를 주요 골자로 해서 네. 예, 어제 71개 단체들이 모여서 네,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마이크 좀 이렇게 네, 잘 너무 해주- 뒤로 갔나요? 이게 소리가 저만 크더라고요. 아, 예. 녹음을 해보니까. 아, 그래서 이게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평등에 대한 게 단지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안에 담긴 개념 안에 담긴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는데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젠더라고 소위 영어로 하는데 이것도 오해하시는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트랜스젠더면 젠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젠더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성 역할에 대한 개념인데 우리가 남성성, 여성성 그래서 남자다워야 돼, 여자다워야 돼. 근데 여자가 맞아요. 왜 그래, 남자가 왜 그래 할 때 우리가 그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회적으로 그쵸. 규정한 그렇죠. 예, 그 성 역할 네. 예, 그런 고정관념들에 네.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성소수자도 또 모두가 남성, 여성 외에 또 뭐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까지는 좀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무성적 존재도 있거든요. 나를 네. 어떤 특정한 성으로 규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 규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겉모습이 남자로 보인다고 해서 왜 너 남자같이 안 굴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차별이고 그렇죠. 또 겉모습은 여성이지만 또 이렇게 남성처럼 보면 특히 여자들이 막 이렇게 드세게 보면 남자도 아니고 왜 이래 막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여자가 조신해야지 뭐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뭐 이런 그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성의 어떤 그 규정 자체가 갖고 오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양성이라고 했을 때 너무 한계적이어서 여전히 그게 그런 역할로 규정되는 한계적인 그 부분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말로 해서 모두가 다 포괄적으로 해당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의원님들 공부 좀 하시고 좀 제대로 법을 발의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안을 발의할 때는 우리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모두가 그 누구 하나도 소외됨이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지금 요즘 추세가 조례 폐지하면서 자꾸 누굴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지는 법안들이 자꾸 이렇게 조례 폐지 그러니까요.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네. 정말 이렇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아니, 느낌은. 네, 사회가 너무 후퇴하고 있는 네, 암울하죠, 좀. 걱정돼요. 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도 라디오에서 음. 구미에서 전 박정희 대통령을 예, 추모하는 그런 또 전시관 만든다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그 매번 이렇게 한 번씩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지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예. 안타까운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조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방송 나갈 때는 이미 이제 네. 의견서들이 마감됐을 거고. 네, 아마 그럴 거고 상정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입장들을 좀 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예, 단체들이든 개인이든 개인이라면 뭐 경기도의회 게시판에 좀 게시하거나 예, 입장들을 좀 게시하는 것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예, 도민들이 실제로 이 조례를 조례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도민들이 반대한다라고 예, 개정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를 네.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또 같습니다. 짚어야 될 것은 그렇게 이제 어떤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싶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도민에는 그분들도 도민이거든요. 세금 내고 있거든요. 네. 투표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자꾸 망각하시는 것 같죠? 조금? 네네. 네, 그래서 좀 의식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이제 조례 얘기도 했는데, 그래도 경기 여성연대가 제가 이제 그 초대받은 게 그 생리와 관련된. 네네. 월경. 예. 그래서 그 월경에 필요한 패드 문제부터 이제 그 월경에 대한 권리 얘기에 제가 초대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주 여성들 관련해서. 네네. 그래서 그 사업은 어떻게. 올해도 작년에도 네. 네, 했었어요. 네네. 이게 그 월경권이라고 저희 네. 예, 월경권인데요. 네. 그러니까 성과 재생산 네. 건강과 권리라고 하는 네네. 예, 권리가 네. 이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전 세계적으로 네. 예, 네.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네. 권리인데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딱 여성에게만 속해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건강과 권리이기 때문에 네네. 뭐 이 안에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기도 하고 네. 뭐 건강할 권리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권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 네. 예, 월경권을 이야기한 거고 네. 저희가 그 경기여성연대에서 2018년부터 네. 이 경기 여성, 그러니까 그 경기 여성들의 월경권에 네. 대해서 계속 그 사업을 활동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네, 네, 네. 다들 아시다시피 네. 깔창생리대 네네. 사건이 예, 있었죠.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여성환경연대에서는 네. 일회용 네. 생리대에 네. 대한 유해 물질에 그쵸. 대한 네. 검사도 직접 하고 그리고 네. 그것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런 맞아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그 유해성에 대한 문제였었고 네. 이것이 좀 권리의 문제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네. 이게 그 마치 돈이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네네.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여성들만의 네. 문제만은 아니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게 그 깔창생리대 이후에 네. 여성가족부에서 이 저소득층 청소년들만 네. 예, 선별적인 적으로. 혜택, 예, 복지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 선별적인 복지라는 건 아시잖아요. 네. 예, 얼마나 그 수치심과 네. 예, 더군다나 이 증명해야 되죠. 내가 네. 돈 없어 이런 걸 그러니까. 증명해야 되는 돈 거죠. 없는 걸 계속 얘기해야 되는 이 맞아. 아이러니가 네. 너무 네. 말이 안 된다. 네. 예, 그건 복지가 아니다.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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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보편적 복지를 네. 이야기했고 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월경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네. 예, 다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네. 걸로 이제 접근하면서 그런 월경권에 대한 좀 네. 생소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월경권에 대한 교육도 하고 네. 예, 뭐 경기도의 보편 지급에 대한 네, 네. 조례를 제정하라라고 하는 네. 예, 제안도 쭉 해서 2020년에 네. 경기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네. 지금 올해는 22개의 시군에서
그 지원을 하고 있고 네, 안산시에는 저도 네네. 예, 재작년부터 네. 예, 21년부터 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럼 주로 이제 월경경 그 권리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한 의원님이 그런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판기, 생리대 자판기 그거를 이렇게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가져갈 수 있게 뭐 공공장소에 배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슬쩍 들었었는데 아, 그 조례가 있기는 해요. 근데 경기도에 실현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그게 만들어지고 그게 20년 8월 요때쯤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네네. 그 이후에 그게 이제 경기도의 건물만 네. 있는데 그게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이제 쭉 점검을 갈 때마다 예, 따로 모니터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음. 갈 때 이제 이렇게 쓱 보기도 하고 없으면은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제가 어디 토론회 때문에 지역에 어느 토론회 가느라고 그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네. 이런 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네. 경기도에 직접 이제 담당자는 누군지 뭐 이런 걸 쭉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담당자도 없고. 정확치 않았었고 어.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대로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던 상태였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완벽하진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시행은 하고 있고 한 몇 달 전에 네, 네.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네. 월경 지도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거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네, 어디에 장소. 있는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예. 어느 건물에 무료 너무 그 좋네요, 월경대가 그거는. 있는지를 네. 그건 좋은데 너무 적죠 아직은. 예. 그쵸? 그래서 네네. 뭐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쵸. 탈가정, 그쵸. 탈가정인 사람들도 뭐 노숙인들도 네, 맞아요.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이 무료 월경대가 더 많이 보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어릴 때는 저희 집이 딸이 5이에요. 네. 정말 저희 엄마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들인데 저희 엄마가 그 명기적이 있잖아요. 네네. 아기들 쓰는 거. 네. 그래서 집에서는 그걸 사용하게 했어요. 예. 근데 그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세상 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건강에도 좋고. 근데 환경에도 좋고. 그래서 선생님 빠셨어요? 세탁했어요? 안 제- 했을 건데. 엄마가 거의 다 그죠? 빨았죠. 삶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거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시키면 해야 되니까. 근데 딸이 5이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걸 보여주면 안 된다. 그 옛날에는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마루 밑에 이제 쟁여놨다가 막 이렇게 한꺼번에 빨고 막 시골은 이러셨구나. 내가 시골도 아닌데 이게 무슨 짓이야 막 이러면서 엄마를 이제 막 비난했었는데 나이 들어 생각하고 환경운동을 알게 되고 이제 에코페미니즘 하면서 등등 내 몸에 대한 것도 이제 몸에 대한 자각이 들면서 세상이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하는데 그 생리대를 그 기저귀로 생리대를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리가 많이 나오는 부위를 더 두껍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이어지는 데는 네. 얇게 하는 그런 접는 방식을 엄마가 이제 앉혀놓고 저희를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외에 영화 피해 연대기 보면 네. 거기 할머니가 네. 감독님의 할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접어서 사용했다고 해서 맞아요.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요즘은 좀 방수도 잘 되고 더 이렇게 좀 간편하게 젊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나와서 빨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데 예전에 제가 그 시리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시리아에 내전 나기 전이었어요. 내전 나기 전에 이제 인터뷰차 갔었는데 그때는 이라크가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난민들 때문에 인터뷰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교민들로부터 에티오피아에서 그렇게 가사 도우미로 이주 여성들이 많이 온대요. 근데 월급을 안 주려고 막 길에다 버리고 막 이 사람들을 뭐 이렇게 어떤 범죄에 연루되게 해서 감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 집주인들이 남자들이 강간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못된 것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여성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지급을 안 해준대요. 생리대와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한국에 돌아간다면 제가 청기적이라도 어떻게 보내라고 할까요? 막 이랬더니 청기적이 빨 비누도 지급이 안 된대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그 보내줘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감옥에서 빨리 돈을 주고 해서 빼서 이제 일종의 그 출입국법에 의한 이제 그걸로 다 들어가 계신 거라 비행기 값만 구해주면 또 보내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남성들로부터 이제 강간을 당한,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가사도우미로 일할 때 폭행당한, 성폭행당한 여성들이 출산이 임박한 여성 우선순위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를 지원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생리대 하나도 사실 여성들이 너무나 많은 지출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붙는 세금의 문제라든지 네. 유해성의 문제 네. 떠나서 또 그것조차 쓸 수 없는 여성들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 일회용 월경대에는 이게 핑크텍스라고 우리 얘기하는 이게 여성이 사용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다 비싼지. 비싼지. 근데 이게 예. 이 월경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구의 절반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왜 이거는 그냥 밥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 사실은 근데 그 여성이 혼자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 네. 딸이거나 엄마거나 아니면 뭐 내 여동생이거나 사실은 네. 다 연루된 가족이란 개념 안에서 보면 또 전체 인구의 문제이기도 한데 애는 낳으라 그러면서 권리는 그렇게 등한시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성의 몸이 건강하길 원한다면 뭐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그죠? 그렇죠. 출산의 가장 중요한 부위잖아요. 그 부위를 좀 지킬 수 있는 건강권을 우리가 함께 이 사회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네. 아니 뭐 또 사회적으로 왜 우리 사회적 비용으로 뭐 의료비 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예, 이 자궁 건강을 위해서 포궁의 건강을 위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예, 자궁이라는 말도 잘못된 표현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예. 아, 모르실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왜 자궁에서 포궁인지. 네. 아들 자자를 쓰거든요. 자궁은 네네네. 이 우리 남아 선호 사상이 사상에 좀 의해서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자궁이라고 하지 말고 네. 예,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날 수 있는 포궁 혹은 뭐 세포할 때 그 포자를 써서 포궁. 예, 꼭 여성이 곧 아이를 낳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예, 네, 포궁이라는 말로 예,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할 얘기가 많은데 경기 그게 너무 여성 많은데 연대 얘기하다가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됐어요? 아,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 네. 월경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셔서 그러시죠. 예, 시즌 2로 한번 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정미라의 꽃을 듣고 와서 좀 쉬었다가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또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제 쌍드님하고 저는 얘기 물꼬가 터지면 끝날 줄은 몰라가지고 시간이 후닥후닥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 안 남았지만 다음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동의 팸책방은 뭐야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짧게라도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말 그대로 페미니스트 북카페 페미잖아요. 네네. 페미니스트들이 7명이 네. 모여서 네. 만든 곳이고요. 네. 2017년 네 그때 12월 이때 오픈을 했었고 네. 오픈했을 때 오픈식 때 우리 세월호 네, 가족 네. 그 합창단에서도 네. 예, 저희가 모셔서 네. 예, 같이 그 시간을 마련했고 네. 저희 페미에 오시면 네. 벽화가 있어요. 네. 그 벽화를 보면 안산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산에 맞게 네. 4.16 네. 그 세월호를 의미하는 노란 리본도 그려져 있고 또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들이 네.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들이 예,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이렇게 그냥 딱 봐도 아 여기는 심상치가 않네 뭐 이런 네. 그런 공간이고요. 저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매일 열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초반에는 매일 열었었는데 음. 그분도 이제 본인 일이 있고 해서 현재는 화수목 토일 이렇게 열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아마 책방은 네. 예,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근데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네. 책을 잘 구입을 안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 이북을 보거나 네. 아니면 도서관에 예, 빌려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또 인터넷 주문이 많다 네. 보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또 싸잖아요. 10% 네. 할인해주고 막 네. 이러니까. 그래서 책방 사실 동네 책방 잘 안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저희도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죠. 그쵸? 거기서. 예, 저희는 오히려 돈을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여기다 돈을 내는 거죠. 왠지 단원 그렇게 하고 FM 있어요.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네. 사실 처음부터 네. 여기를 뭐 수익 사업을 하려고 만든 곳은 아니에요. 네. 네. 사실 저희가 네. 이 페미니즘 공부를 했던 사람들, 네.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계속 네. 우리들만의 여성들의 안전한 공간, 네. 예,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네. 네. 계속 그런 욕구들이 있었고 네. 그걸 팸으로 실현을 한 것이죠. 근데 네. 이제 그래도 운영비는 좀 나와야 되지 않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뭘 하지? 이래서 이제 책을 좀 팔아볼까? 이렇게 됐는데요. 네. 알고 보니 이게 잘못 생각했더라. 그러니까요. 네, 차라리 회원을 네. 받아서 회비를 받는 게 더 낫었겠다. 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예, 그래도 저희도 네. 그 팬물이라고 해서 네. 예, 팸 책방을 후원해주는 후원자들이 또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네 너무 안 됐다 이런 마음 있으신 분들 네. 계시다면 예, 후원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후원은 하지 않고 사보는 걸로. 아예 그것도 후원이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인터넷에서 실컷 주문하다가 페미니스트 책은 웬만하면 팸에 가서 살까 이러고 있다가 이제 또 잊어먹고 가끔 가면 몰아서 사죠. 근데 저희한테 정혜진 선생님은 제 고액인가요? VIP. 제가 생길 때부터 너무 가고 싶었는데
뭐 시간이 안 됐잖아요. 제가 서울 활동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못 가다가 맨날 이제 그 좋아요만 열심히 누르다가 그 유일하게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었던 거를 확인시켜 준 게 이제 제가 처음 방문한 날 그분이 그분이에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순식간에 정말 저한테는 괜히 좋은 기분 좋은 공간인데 좀 사동이 아쉬운 게 차댈 데가 마땅치 않아서 좀 그런 게 아쉬워서 항상 골목에 도둑 주차를 하고 와가지고 막 불이 나게 이제 막 사고 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공간에서 했던 뭐 영화 보기라든지 또 그 공간이 한창 코로나 전에는 뭐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공부도 하고 계신 모습도 봤고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면서 스타디하는 모습을 봐서 제가 나름 흐뭇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 정말 그 뭐 팬뿐만 아니라 많은 책방들이 힘들었겠죠. 네. 그 코로나 시기에는 줌으로 주로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저희 돈이 없다 보니까 음.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지원 사업 통해서 이제 뭐 저자들이나 그런 분들 이제 불러서 예 강의 같은 거 많이 좀 하고요. 그리고 뭐 카톡으로 책 읽기 모임 이런 것도 해봤었고 네네. 올해는 좀 더 오픈 모임들 좀 많이 해봐야죠. 네. 네. 최근에 했던 책 모임 중에 이제 저는 게을러가지고 결국은 매일 책 읽기를 못하고 마지막에 몰아 읽고 저자와의 만남 줌에 뻔뻔스럽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게 꽤 많았어요. 그죠? 모임에 사람들이 한 몇 명이나 그때 참여했죠? 김지혜 교수가 아니라 저기 김정희원 네, 김정희원 교수. 예. 오셨을 때, 글쎄요,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줌이 네. 신청을 하시면 네. 반 오시는 거나 뭐 이렇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이러긴 네. 했지만 그래도 많이 왔어요. 그 전에도 저희가 네. 재작년에도 김정희원 교수님 불렀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뭐 100명 막 넘어 그랬구나. 신청자가 100명이 넘는데 줌이 어. 100명까지만 되는 이거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 책방지기 지아가 다 오지 않을 것이다. 정말 다 오지 않아서 그게 다행이었는지. 근데 거의 100명 가까이 돼가지고요. 그때도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소했네요. 네네 거기에 비하면 소소했어. 네, 소소했죠. 근데 책이 이제 공정 이후의 세계여가지고 네. 그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네. 공정 이후의 세계 공정에 대한 담론이 되게 이상하게 왜곡돼서 지금 이게 그렇죠. 조국 사태 이후로 이게 네. 된 거를 좀 바로잡는 네네 그 그것도 공정- 있었고 인천국제공항 네 예. 이제 그-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네, 정규직화하는 그 네. 과정에서의 문제 네. 요때도 있었고 그걸 또 역이용해 가지고 네, 공정을 이야기했던 의원이나 네, 이런 네. 사람들 정치인들 네.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면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만들어진 이 담론의 문제를 네.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네. 왜 이게 문제인지 철저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파헤쳐 주신 그리고 또 워낙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전 세계를 아우르는 또 마인드로 또 곳곳에 그런 공정담론의 문제가 왜 신자유주의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제대로 된 사실 권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지를 또 얘기해 주셔서 제가 벼락치기를 읽었지만 엄청 집중력 있게 읽어가지고 이제 꼭 왜냐하면 그래서 저자를 만나려면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서 원래 챕터별 이렇게 읽는 건데 제가 2번을 실패하고 나서 알았어요. 저는 벼락치기밖에 못해요.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네. 꾸준히 읽는다는 그 시간 약속이 저한테는 너무 이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성주의 구약성서 읽기인가? 신약성서 읽기인가 뭐 있어요. 그 모임도 결국 실패했죠. 이번에 제가 공정 이후의 세계도 실패했죠. 그래서 알았어요. 꾸준히 하는 건 안 되시는군요. 제가 꾸준히 안 되고 벼락치기 몰아서 한꺼번에 그래서 제가 주말에 한꺼번에 책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 저희가 두 가지만 얘기하다가 끝날 판이에요.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데.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데 정말 그렇고 그래서 원래 묻고 싶었던 선생님이 또 부모로서 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활동은 다음에 모셔서 듣기로 하고 마무리할 때는 이런 걸 여쭤봐야죠. 그래서 단원 FM에서 프로그램을 하시기로 했는데
예, 언제쯤 시작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하실 예정인지 뭐 이런 건 살짝 언급하고 가시는 건 어떨까? 네. 네. 저희가 음. 제목은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이런 제목이에요. 네. 정말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치지 않는다는 네.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네. 페미니즘이 여성만을 위한 음. 학문은 아니다. 네. 예, 이런 이야기들을 좀 네. 예, 할 생각이고요. 네. 뭐 고민 상담도 좀 상담 시간도 그런 음. 코너도 만들려고 하고 마침 우리 오픈 채팅 네. 가능하니까요. 네. 예. 그걸 좀 활용하셔가지고 미리 받아보시면 좋긴 하겠네요. 네네.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로 좀 남겨놓으시면 그 다음 회의 때 좀 그렇죠. 논의해보는 것도 좋고. 네, 네. 실제 상담 네. 상담사분을 네. 또 이렇게 모셔서 할 생각이라서 전화 연결 어떻게? 네, 전화 전화 연결? 연결도 하고 할 수 있다면 네, 뭐 다 해볼 할 수 있는 거 다 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사실은 새해 네. 딱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살짝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네. 네. 조만간 네. 네, 할 예정입니다. 네. 네. 봄 되기 전에는 시작하시나요? 그럼요. 네. 예,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오늘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은 저분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건 더 많겠죠. 그리고 이제 또 혼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희는 책방지기들 다 같이 해서 네네. 네, 여러 명이 같이 할 예정입니다. 네네. 책방지기님들 중에 바이크 타시는 멋진 여성도 있으시고 또 워낙에 이론을 깊이 파셔가지고 너무 깊이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또 출연하실지 이제 돌아가시면서 나오니까 다채롭게 꾸며지실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많은 얘기들을 나누게 될 텐데 그런 풍성해지려면 좀 사연도 많이 올려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네. 그래서 페미니스트 책방에서 이제 하게 될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코너를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저희 단원 FM 채널 들어가 보시면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초창기 홍보 영상 찍으면서 저의 거대한 몸과 그 자그마한 쌍드님의 귀여운 모습이 담긴 페미니스트 책방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짧은 영상 참고하시면 아까 얘기했던 내부의 궁금함이 좀 해소될 수도 있고 또 분위기도 대충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산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단원 FM에서 대놓고 페미니즘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팸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나 꼭 이런 얘기 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 한 1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1분이요? 네. 고작이요? 네. 아니 질문에 막 아니 질문 빨리 잘라야 돼요. 네. 대안학교 그래서, 얘기 네, 막 대안학교는 이런 거 다음번에 정말 하고 싶었는데 대안학교 진짜 아쉽습니다. 이 시간 갖고 안 돼요.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네네. 와야겠어요. 네. 뭐 더 할 얘기는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더군다나 네. 저에게 네. 노래를 세 곡 추천해서 네. 틀어주셔서 네. 틀어주신다 그래갖고 그 마지막 한 곡 틀어주신 마지막에 거죠? 틀 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로 선별했거든요. 네. 근데 마침 저랑 코드 맞는 노래들이 있었어가지고 정말 이미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세요. 이건 또 트네? 이렇게. 근데 노래는 들을수록 좋은 거고. 그럼요. 정미락 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달장애인 부모님으로 협동조합 활동하시는 분들 모셨는데 너무 좋다고. 진짜 호평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왜 정미라 이러는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추구하는 건 이제 뭐 대중적으로 알려진 곡도 좋지만 인디계의 정말 가사 하나가 정말 주옥 같잖아요. 네. 그런 노래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트니까 많이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여성연대 그리고 안산의 사동의 팸 책방에서 책방지기로 또 활동하시면서 여성주의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쌍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2주의 안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만납니다. 노래는 끝까지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추천하신 마지막 곡 안혜경의 사랑하는 언니에게 네, 우리
자매들 시스터후드의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들으면서 예, 작별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어두운 길 나 홀로 두려울 때 다가와 길 밝혀준 언니들 있지. 험한 길 나 홀로 힘겨울 때 다가와 손 내밀어 손 잡아준 언니들 있지. 때론 멀리 있어도 아주 가까이 있는 듯 언니의 따뜻한 정을